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시카고 지역의 유명한 메가처치, 이 Harvest Bible Chapel, 이 하버스트 교회가 아주 큰 폭풍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스타 목사였던 제임스 맥도널드 목사가 해고를 당하고 교육 목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던 그의 두 아들 목사도 지난주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측과 교인들 측 사이에 소송이 제기가 됐고 장로회가 모두 해체가 됐고 사건 수습차 나선 객원 목사의 설교 시간 중에 교인들이 집단 퇴장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카고 지역의 유명한 메가처치였던 윌러 크릭 처치의 빌 하이벌 목사, 이 케이스 때는 피해 여성들이 성추문을 증언을 해서 사건의 전모가 비교적 수상하게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버스트 처치 케이스에서는 대부분의 비리가 아직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들의 폭로에 따르면 그 주요 원인은 이 보통 교회의 비리 사건과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정적인 부정에 대한 의심이 문제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약 4,200만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전횡과 독재, 또 섹스 어뷰스, 그리고 교회 경영에 대한 내분, 거짓말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카고 지역에서 가장 부흥한 교회 중에 하나인 이 하버스트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지금 현황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잘 나가던 교회의 성장이 지금 거의 몰락으로 선회한 그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였던 제임스 맥도널드 목사가 교회 웹사이트에 올린 그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그의 사임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죄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문을 보면은 can only be called sin, 이렇게 죄라고 불리울 수밖에 없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지난 1월에는 교회 장로회와 맥도널드 목사가 자신의 거취를 무기한 휴직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한 달 후인 2월에 접어들어서 그의 위치가 fire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휴직에서 해고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 중요한 계기는 그의 육성 녹음 때문이었는데 WLS AM 890를 통해서 방송이 된 것인데 그 방송된 그의 육성 녹음이 내용이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이 맥도널드 목사가 그의 비판 세력인 Christianity Today라는 잡지의 웹사이트에다가 어린아이 도색 사진을 올리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그 잡지의 편집장과 여성 스태프와의 섹스 스캔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차마 일반 시정 잡배들의 언어로도 하기 힘든 말들이 이 육성 녹음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녹음이 AM 890 라디오로 나간 후에 교회가 그의 해고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언론들이 보도한 이 교회의 문제점들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정적 비리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교회의 빚이 최대 4,20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빚이 있는지 이것은 상세하게 밝혀지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맥도널드 목사의 전횡과 독재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가 보통 교회 직원들 또 일부 교인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런 내용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교회의 지교회가 시카고 지역에만 8개 캠퍼스가 있고 심지어 플로리다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데 너무 무리한 확장에 대한 교회 내부의 이견 또는 알력이 심화가 됐었다. 그런 점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미 2006년도 초에
크리스탈 레이크 지역에 지교회를 설립했는데 그 당시에 모르게지가 $600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디폴트, 채무 불이행 처리가 됐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맥다널 목사는 교회의 비리를 추궁하는 일반 교인들을 이제 소송을 했었는데 쿡카운티 법원이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교회 재정 등 서류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비공개로는 진행할 수 없는 성격이다라는 사실을 원고 측에 통고를 했는데 그러자 이 원고 측, 즉 맥다널 목사 측이 이 소송을 도중에서 접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재정 상태, 그러니까 $4,200만 빚의 내용 같은 것은 아직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베스트 교회의 분규를 수습하기 위해서 장로회의 Executive Committee는 맥다널 목사를 무기한 휴직을 시키면서 해결을 시도했습니다만 그러나 방송에 그의 육성 녹음이 나간 이후에 그러니까 매우 야비한 내용이 들어있는 그 육성이 나간 이후에 그를 해고 조치하기에 이르렀고 그의 아들들도 이제 지난주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장로회가 전원 사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Elders Board, 새 장로회가 이제 구성이 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Harvest Bible Chapel은 1988년 제임스 맥다널 목사가 수십 명의 교인들로 창립을 한 교회인데 그의 카리스마적인 설교를 통해서 교세가 확장되기 시작해서 1995년도에 현재 롤링 메도에 있는 한 가구 공장의 공장 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9개 지교회가 있고 교인이 12,000명 그리고 페이스북에 그 팔로워가 100만 명이 되는 대형 교회로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만 엘진, 하일랜드 파크, 나일스, 크리스탈 레이크, 오로라, 시카고, 심지어는 플로리다에까지 지교회를 세우면서 확장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재정적인 투명성이 지켜지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비판 세력에게 맥다널 목사가 공격을 계속했고 따라서 알력과 내분이 심화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장로회의 전 수석 장로였던 빌 스톨링은 모든 책임은 장로회에 있다. 사과와 용서를 빈다 하는 내용의 스테이트먼트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대부분의 교회 문제가 그렇듯이 목사의 전횡을 견제해야 될 교회 내의 이 안전장치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를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졌고 이 교회 문제의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시카고 지역의 자랑거리였던 두 개의 메가처치가 모두 지금 큰 어려움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이 하베스트 처치 케이스는 윌러 크릭 처치처럼 성추행자의 명확한 증언이 있는 것처럼 이 명백한 비리가 밝혀진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확실하게 밝혀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백한 것은 이 제임스 맥다널 목사의 육성 방송입니다. 그의 입으로 비판 세력을 아주 야비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골탕 먹이려고 계획하는 장면, 그것도 도색 사진으로 모함을 하려는 계획, 이것은 없앨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의 육성 녹음이기 때문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 26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회의 눈길은 회담 개최지인 하노이보다 국경장벽 개선안과 러시아 스캔들 등 국내 정치 현안에 쏠리고 있습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 도착한 오늘 국가 비상사태를 무효화하는 상하원 공동결의안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 보좌관은 대통령의 순방이 하원 원내 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내일과 내일 모레 워싱턴에서는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 증인인 마이클 코언 청문회가 열립니다. 코언은 정부개혁 감독위와 정부위 증인으로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 의혹과 정치자금법 준수 여부, 트럼프 재단의 사업 관행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지 시간 오늘 오전 하노이에 입성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하노이로 향하면서 두 정상이 언제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최소 5차례 만나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상원에서 낙태 생존 영아보호법이 부결된 데 대해 의회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투표 가운데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신생아 유아의 사망을 막기 위한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상원은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낙태 생존 영아보호법을 상정해 찬성 53표, 반대 44표로 사실상 부결시켰습니다. 위스콘신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에 반발해 멕시코 미국 남부 국경지대에 파견 중인 국경수비대 병력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에버스 위스콘신주 주지사는 어제 남서부 국경지역에 국가안보 위기가 존재한다는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국경수비대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비상사태 선포 이후 국경수비대 병력 철수는 뉴멕시코주,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에버스 주지사는 남부국경의 경비는 관세국경 보호국이 책임져야 한다며 남부국경에 있는 위스콘신주 국경수비대 병력이 계속 남아있어야 할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시 선거가 이 시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을 선출하는 오늘 선거는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시 전역의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14명의 시장 후보가 출마한 이번 선거는 시카고 181년 역사상 가장 혼잡한 선거인데 선두그룹에 나선 프랙-윙클, 데일리, 라이풋의 최종 여론조사 지지율이 각각 14%를 나타나 매우 근접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리츠컬 주지사를 마이 프렌드라고 부르는 등 친근감을 표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화이트하우스에서 있었던 주지사 면담에서 프리츠컬 주지사를 친구라고 부르면서 그를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리츠컬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덴라이언 부근에 있는 무숙자 거주지인 텐트시리를 당국이 철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시와 주당국은 이 지역을 청소하면서 적절한 철거 기회를 찾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국은 작년에 웨컬 드라이브 지역에 있었던 무숙자 텐트도 철거했는데 무숙자 보호그룹은 이 철거 작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한때 눈발이 날리는 곳 있겠고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25도, 밤 최저 22도.
내일도 흐리고 오전 한때 눈발이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32도, 밤 최저 13도. 목요일 흐리고 낮 최고 30도, 밤 최저 18도. 금요일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다 차차 흐려지면서 낮부터 밤 사이 눈이 내리는 곳 있겠고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5도입니다.